4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해 유로존 국가들의 우려가 재부각된 가운데 중앙은행들의 미온적인 경기 부양 의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올 들어 최대 낙폭을 보였고 S&P 500 지수는 1,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유럽 증시가 2%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실망스러운 스페인 국채 입찰 결과가 유럽 위기 불안감으로 이어지며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국 증시가 모두 2% 이상 하락하며 한 달 내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외국 투자 자금 확대를 통한 증시 안정을 위해 외국인 투자 한도를 3배가량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해 중국 본토의 위안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금 한도도 이전 200억 위안에서 700억 위안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정부와 농협이 산은금융지주와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절반씩 농협금융지주에 출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현물 출자 방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던 정부는 오는 11일 총선 직후 열리는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산은금융주식의 농협 출자를 위한 정부 보증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4월 5일 신목일 아침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국채 입찰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위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도 2% 이상 급락세를 보였고 뉴욕 증시도 1% 내외의 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이미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겠는데요. 어제 변동성을 이미 예측하셨던 분이죠. 청소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도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샘플러스 전문가와 함께 최근의 관심 종목들 AS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글로벌 증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의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랜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글로벌 증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와 또 유럽 증시 정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마감 상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안 좋게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95%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의 악재가 좀 다발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역시 아직까지 FOMC 회의록에 대한 그런 여파가 좀 지속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그 예상치보다도 좀 안 좋게 발표된 그런 지표들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스페인이 또 골치를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관련된 그런 국채 입찰 그런 소식에 의해 가지고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페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대두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 조정을 받은 이 상황에서는 너무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급락 이후 오늘장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매매 동향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 어제 기관의 매도 정말 무서웠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관 같은 경우가 어제 상당한 그런 매도 추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또 이제 매수를 많이 보였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그 매수 상위 종목들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을 2,129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서 지분 매각에 따른 그 부분을 이제 블록딜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이 2,129억 정도가 되고요. 하나금융지주가 486억, 그리고 현대차가 262억, 그리고 기아차가 186억, 그리고 만도가 185억 이렇게 되는데 일단 봤을 때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SK텔레콤하고 하나금융지주를 빼고 본다고 하면은 역시 자동차주를 다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까지도 그런 강한 그저께 이어가지고 어제까지도 그런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었지만 그리고 매수세도 좀 이렇게 보였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히
꾸준하게도 좀 전망을 해볼 때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들도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이제 너무 큰 하락폭에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봤을 때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185억 정도 매수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KB금융을 1,674억 정도 매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을 957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를 425억, 그리고 롯데쇼핑 176억, 신세계를 89억 이렇게 매수를 보였습니다. 일단 뭐 KB금융,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모두 그 외국인하고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매수하는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고, 역시 SK텔레콤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는 그 블록딜로 인한 그런 매수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과 신세계 같은 경우는 역시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세가 너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유통주에 좀 많이 포진돼가지고 매수를 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전자를 외국인에서 LG전자를 238억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154억, 삼성전자를 154억, 그리고 SOE를 153억, 신한지주를 136억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요. 일단 뭐 정리를 해드리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일단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최근에 IT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이 외국인들과 그리고 비롯해서 또 기관까지도 이 매도가 좀 출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자동차 업종의 그런 바통을 이제 이어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IT에 이제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O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하게 매도를 좀 보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에 가장 그 민감한데, 유가가 최근에도 불안한 그런 징후가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 그리고 정유주 모두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에 이어가지고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이 매도 이제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호남석유가 580억, 포스코가 515억, 그리고 삼성전자가 200억, 현대차가 194억, 현대중공업이 184억 이렇게 매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그 기관 같은 경우는 호남석유를 비롯해가지고 철강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는 이제 현대차도 이렇게 매도를 보이는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먼저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어제 보니까 기타 법인에서 이제 좀 많은 그 출회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사의 물량이 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문사의 물량이 조금씩 출회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어제장에서는 좀 상승을 2%까지 보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또 이제 마이너스 0.8%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도 소폭 이렇게 매도를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화학주가 아직까지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분 블록딜 관련된 그런 지분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좀 이제 매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매매 동향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좀 어땠습니까?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약한 그런 흐름으로 좀 매수를 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유동성 장세고 그리고 지금 장세에서는 코스닥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매수한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을 31억 정도 매수를 했고, 태광이 13억, 시젠이 8억, 그리고 솔고바이오 7억, 그리고 KINX를 5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셀트리온을 가장 매수를 많이 했는데,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 바이오 관련된 그런 이슈가 또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이 매수를 좀 강하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바이오 업체들이 셀트리온 때문에 같이 또 이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이슈를 봤을 때 향후적으로도 충분하게 조금 더 이제 상승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투자하실 때도 고려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태광하고 그리고 시즌 솔고바이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KINX를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KINX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고 해가지고 좀 유명한 그 카카오톡 한국에 카카오톡이 있는데 그 카카오톡 관련된 그 서비스 중에서 이 카카오 관련된 그 서비스를 이제 이 KINX가 좀 맡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좀 매수를 하고 또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KINX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SNS 관련된 테마주로도 묶였고 여러 가지로 묶였는데 일단 이게 좀 고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좀 얘기를 드리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도 괜찮겠다 좀 얘기를 드리고요.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ATI가 16억 정도 매수를 보였고 파라다이스 4억, 후너스 3억 7천만 원, 그리고 SBS 컨텐시어버 3억 6천, 그리고 웹젠이 3억 5천 정도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매수를 보였는데 일단 기관 같은 경우나 외국인 같은 경우 지난 시장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다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강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약하게 매수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기관에서 한 400억, 500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 시장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관의 그런 움직임은 좀 아직 미미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급락, 글로벌 증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가 기관의 포트폴리오 변경도 한 가지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업종별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질 텐데 그 전에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어제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그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미국하고 어제 유럽이 너무 많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좀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2000포인트는 지지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 저점 라인이 정확하게 2007포인트가 되거든요. 2007에서 2005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포인트에서는 한번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봤을 때 2000포인트 부근에서 이 기관의 매수세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기관의 매수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좀 대응 전략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신다면요. 예, 일단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일단 지지부진한 장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또 한번 살펴보실 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기관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를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던 그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같이 해가지고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기관하고 외국인을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할 때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는 매도라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근데 기관이 매수할 때 같이 해가지고 좀 시청자분들도 같이 매수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인다고 하면은 좀 더 지혜롭게 이렇게 주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이 매수하는 그 포인트는 정확히 2000포인트 상단에서 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 신규로 한다고 하면은 2000포인트 이상에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외 경제 리스크에도 좀 불구하고 어제 장에서 강력하게 또 마지막에 매수를 보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2천억 가까이 매수를 보였는데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도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증시가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도 오늘 한번 체크 포인트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도 꾸준하게 이 순환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순환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 순환매가 지금 IT에서 자동차로 이렇게 옮겨진 부분이 있고 자동차가 당분간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자동차 다음으로 올라갈 그런 업종을 한번 선택해 보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화학 업종이 그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또 중국 관련된 그런 수혜주들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납품하는 그러니까 애플사나 아니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이라든지 그러니까 IT 중소형 업체들이라든지
매수라든지 실적 호전주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이슈를 딱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첫 번째 일단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 시즌 한번 체크해 보자. 두 번째는 중국 소비 진작책이 4월달, 5월달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지지하는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2,000포인트에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또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지도 오늘장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플랜의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증권방송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네, 오늘 장전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을 저희 서울경제TV의 최고의 전문위원에게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제 받은 그 종목 AS 해주시죠. 예, 어제 종목은 이제 다날이었었는데 다날은 지금 뭐 흐름이 양호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코스맥스를 이제 설명을 AS를 좀 해드릴 텐데. 네, 코스맥스요. 예, 제가 이제 그 어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서 제시해드린 이제 손절가 부분 17,000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장중에 설령 이탈이 되더라도 종가상 이탈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장중 이탈 부분은 우리가 좀 견뎌내고 현재 중소형주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 속에서 좀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장중에 좀 이탈이 됐지만 아래 꼬리를 좀 길게 차트를 좀 보시면 길게 좀 형성이 되면서 거의 뭐 보합권까지 좀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 그 수급의 주체를 확인해 보면 바로 기관의 매수세.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기관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거셌었는데요. 우리 도규목 같은 경우는 기관의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좀 회복을 시켜주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 앞으로 추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가 되고요. 제시해드린 뭐 손절가 이탈이 안 된다면 여전히 뭐 홀딩 전략으로, 보유 전략으로 그렇게 전략을 피실 것을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힘내면 20일 이평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좀 전체적으로 또 시장이 또 어려운 뭐 모습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의 좀 눌림이 또 나타날 수는 있지만, 조금 그 어제 기관의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또 상승을 또 시도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가져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어제 그 시장이 그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준,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의 상승입니다만, SBS라는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SBS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SBS라는 종목인데요. 바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지금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들어서 사실은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못했죠. 코스피 대비해서 오히려 좀 26%까지 더 하락을 하는 좀 언더퍼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작년 3분기, 4분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4분기, 올해 1분기, 작년 4분기 말부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좀 어려운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었던 유럽발 금융위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국내 뭐 소비 경기 이러한 전망이 좀 어두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의 어떤 심리 부분 그리고 광고의 어떤 구매 위축 부분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실적이 좀 안 좋아졌었던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또 유럽의 어떤 그런 위기 부분이 좀 완화되는 시점에서 광고주들의 심리도 좀 완화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종합 광고 경기 예측 지수라는 그러한 또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좀 확인해 보면 그러한 지표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129라는 수치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치 자체가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의 어떤 심리가 집행 심리가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나 이러한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현재 이제 SBS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생산한 그런 콘텐츠 드라마인데요. 옥탑방 왕세자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물어봤습니다. 주변에 이제 드라마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상당히 좀 인기가 좋더라고요. 드라마가 시청률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인기 상승 부분으로 인해서 또 후반에 또 배치된 2분기 때 또 배치되어 있는 드라마들의 화제작들이 좀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제 광고 수입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올해 이제 또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있죠. 7월 달에.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실적 부분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지금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차트가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아주 예쁘게 모양을 잡아나가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땅바닥을 형성해주는 아주 예쁜 그러한 또 형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강한 양봉을 형성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우려할 부분은 61선까지 어떤 단기적인 또 저항대 부분이 왔다는 부분은 분명히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전일 종가 이하에서 33,000원에서 33,900원 이 사이에서의 매수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7,500원. 그리고 나서 추후에 또 흐름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1,000원. 땅바닥을 형성한 그 바닥권의 가격선은 31,000원.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SBS 최근 상승세란 말이죠. 또 5일 2평, 21평 위에 있고 60일 2평도 노려볼만 한데 다음 주 언제쯤 가능할까요? 다음 주 글쎄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의 어떤 눌림 속에서 약간의 좀 저항은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제 워낙 강한 수급이 유입됐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은 충분히 강한 한번 시세를 좀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제 받아봤던 추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AS, 종목들 AS를 해드리기 전에 간단한 시장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코스닥이 장중한테 이제 뭐 3%대까지 빠지는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누적된 조정 흐름에 이제 심리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폭락과 또 투매 수준까지 같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급하게 꺾인 만큼 이제 거래량을 좀 동반하지 않는 이런 조정 구간은 다시금 또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AS를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말씀드렸던 신창전기 어제 이제 뭐 장중 투매로 인해서 이제 또 손절가를 이제 이탈한 이후에 바로 이제 그 밑꼬리를 다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신창전기의 경우 이제 추세가 좀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이런 갑작스러운 이제 폭락으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제 그 떨어졌던 이 부분을 전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우선은 3,400원에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는 이제 장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3,350원까지 좀 밴드권 넓히면서 손절폭을 좀 확장 밴드를 좀 가지겠고요. 그래서 예. 추가 매수해서 좀 확실히 이제 그 평균 단가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그 영흥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영흥철강은 제가 저가 매수 그리고 맥점 매수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또 그대로 보유하라는 이런 의견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예. 영흥철강은 어제 투매장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테마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재료, 또 모멘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테마로 인해서 저평가되었던 주식이 다시 한번 이제 주가를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의 기회로 말씀드렸던 만큼 목표가는 제가 이제 또 상향 조정을 또 드려가지고 2,800원짜리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자
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우선은 보유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건창호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자, 이건창호는 이제 재차 반등을 좀 기대했던 종목이지만 또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좀 힘없는 음봉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네. 4,600원 자리에서는 좀 손절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추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ICK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 ICK는 이제 신용카드 제조사로 이제 특정 기능을 탑재한 이제 스마트 카드에 대한 이런 시장 점유율 1위인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 실시하는 이제 신용카드 그리고 또 전체적인 그 카드에 IC칩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실적 수혜주로도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유는 최근 수급 모멘텀이 떨어진 현재의 시장에서 충분한 조정을 미리 선조정을 또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추세를 되돌리려는 이런 움직임에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주가의 움직임이 썩 깔끔하게 올라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깔끔하지 못하다는 것은 갭을 이용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많았고 또 거래량도 이전 시점 대비로는 충분한 그 거래량이 동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지금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저점 눌림 시 분할 매수 쪽으로 좀 접근하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매수가는 3,750원짜리부터 또 3,800원 이 현재의 자리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4,400원을 좀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시장 상황인 만큼 짧게 이 종목은 짧게 대응을 해서 3,50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신용카드 이제 바꾸면서 IC카드로 교체하느냐 마느냐 좀 말이 많은데요. 6월에 시행되느냐 마느냐도 좀 말이 많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그 추진이 되기로 했던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6월 달에 그 IC칩 의무화가 된다면은 예. ICK도 이제 수혜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제 받아본 YG 엔터테인먼트 AS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시장이 하락으로요. 예, 충분한 매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용적인 면을 좀 살펴보면은요. 장 초반에 기관의 매도로 44,000원까지 하락 후 큰 변동 없이 횡보하다가 장 끝날 무렵에 41,000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오늘도 어제 다우지수의 좀 하락으로 42,000원 이하에서는 계속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이기 때문에요.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추세 전환을 좀 기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1차 목표가 47,500원은 유효합니다. 예. 네. 외국인이 9일 연속 매수 보이다가 어제까지 3일 연속 매도 보였는데 한번 수급 한번 짚어주시죠.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특별한 주체는 지금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접근했던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일단은 차트상으로 그리고 고평가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다가가시면 그래도 1, 2개월 정도 보유하시다 보면 45,000원 이상으로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한 거였습니다. 예, 잘 특별한 알겠습니다. 수급 주체를 따라가거나 하기에는 지금은 아직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뭐 한두 달 정도 가량 보유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천받을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태양광 업체 웅진에너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웅진에너지요? 예,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가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요. 그중에 태양광 사업에 가장 성장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하고 미국이 또 태양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은 뭐 한 200억 유로를 뭐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적인 측면으로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간이 연일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6,800원 선의 강력한 지지선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주봉과 월봉상에 보시면 상승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기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예. 주가는 근데 좀 횡보 중인데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기관이 이제 물량을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 네. 이제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6,7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예. 매수가는요? 손절 라인 매수가는 지금 7,000원을 말씀드리고요. 네. 손절 라인만 네.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면 주봉과 월봉이 지금 상승 전환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단타보다는 한 중기로 보시다 보면 수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 그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매수가는 7,000원 이하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6,700원 칼같이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8,200원, 1차 8,2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제 직접 뵈니까 또 더 미남이세요. 사진보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예. 받아볼 AS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갑자기 당황을 했어요. 아, 당황하셨어요. 예, 일단 LB세미콘, 제가 LB세미콘을 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엘비세미콘이요. 3,250원에 불러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낙폭가들을 좀 키우면서 3,180원까지 이제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추세 자체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업황 자체가 틀어진 게 아니고 지금은 기대되는 업황이다. 그리고 실적이 지금부터 더 날 거고 2분기, 지금 2분기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잠시 참고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약간은 좀 낙폭을 좀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100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한 3,05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생각하시고요. 대신에 3,050원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을 구사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여보세요? 서울 반도체요. 예. 네, 서울 계속해 주시죠. 반도체. 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3,000원을 제가 매수가로 불러드렸는데 네. 어제 이제 과대 낙폭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LED 업황 자체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은 분위기로 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실적 자체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뉴스에 힘입어서 어제 과대 낙폭이 났는데, 네. 제가 매수가를 23,000원을 불러드렸던 게 23,000원의 중요한 변곡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3,000원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22,400원인데요. 요거는 보시고 23,000원 자체가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3,000원대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좀 입절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가 원래 매수 포인트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가격 자체가 지지를 못 받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재차 어제도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3번의 지지가 나왔었지만 하락하고 내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올라가려고 하는 힘 자체가 적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그 밑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의 입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내일 확실한 AS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급락 이후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환 캔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기염동이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대표님 지난주부터였죠. 수요일이면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요일까지 딱 짚어주셨는데 정말 어제짠 변동성 정말 컸던 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많은 분들이 전화 왔어요. 어떻게 수요일 날 맞췄냐고. 그렇죠. 하여튼 미모가 출중한 박미라 앵커님도 어제 깜놀 하시던데. 네. 일목균형표에서 다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원래 일목균형표로 꼭 배워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그걸 맞췄냐 한번 여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후행 스팬이 보통
전환선을 한번 부딪히면 후행 스팬이 전환선을 꼭 한번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면은 한번 튀었다가 다시 원상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전환선을 여기 이제 건드렸죠. 건들고 꼭 그렇습니다. 전환선을 한번 건들면 주가는 꼭 다시 한번 그 하락을 한다. 이제 과거의 사례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선이 닿이는 타임, 전환선이 후행 스팬이 전환선이 닿이는 타임이 이제 26일 하니까 지난주 이제 그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한 5일 후에 보통 그게 이루어지니까 보면 다음 주 수요일 전후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클 것이다 했는데 일목균형표가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일목균형표를 꼭 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요, 절대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오늘은 주식 사는 날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주식을 사는 날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이제 참 체감지수가 어마어마했죠. 삼성전자가 장중 고가를 갱신 후에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했는데 오늘은 절대 파는 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장 자체의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알다시피 선행 스펜2의 급격한 상승은 장에 이제 큰 변곡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행 스펜2의 상승이 오늘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무거워집니다. 선행 스펜2의 상승이 제가 볼 때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선행 스펜2의 이제 반등이 오늘 마지막으로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일단은 안정을 오늘 빠지더라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오늘 주가는 일단 시작은 제가 볼 때는 한 15포인트 마이너스로 시작하지만 장중에 뭐 보합까지는 못 올라오더라도 마이너스 한 5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선행 스펜2가 이제 반등을 하고요. 선행 스펜2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2010까지 반등, 2008까지 반등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 파스는 2000까지 이제 상승을 합니다. 2000까지 상승함으로써 제가 볼 때 일단 가느다란 구름을 만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느다란 구름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하여튼 치고 빠지는 작전을 잘 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거래가 많았거든요. 거래가 많았는데 오늘은 거래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면서 어제 이제 호가 공백에 의한 거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주가가 굉장히 오늘 가볍게 움직일 겁니다. 가볍게 움직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저점 매수 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제 핵심의 포인트는 60일 이평입니다. 60일 이평이 너무 급격히 지금 상승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60일 이평이 이제 60일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60일 이평도 앞으로 한 8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굉장히 둔탁해집니다. 둔탁해진다면은 주가가 이제는 60일 이평으로 가고자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식을 지금은 서서히 조금 손을 놓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 자체가 참 어려웠죠. 시장 2월부터 여러분 지금 근 그 2달 이상 박스권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물려들어가는 장세고 특히 이 코스닥 완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거의 우리 속된 말로 어릴 때 이제 도끼로 피바다상에서 진짜 바가지로 피바다상으로 바뀔 정도로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 제가 볼 때 이 코스닥은요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음봉 나왔습니다. 음봉 나오는 것은 우리 개인들을 계속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모양.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안 만들면 절대 될 수 없고 특히 코스닥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대주주들이 아웃사이드에 차고 있는 물량 매도라든지 이런 근거, 금융조사나 이제 혹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코스닥 종목이 대주주 지분이 나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 지분과 장부가 지분 그걸 분명히 확인해가지고 장부가 외에 대주주 지분 매도 찾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다든지 손실을 많이 본 우리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주식의 이제 큰 폭의 하락의 이제 가장 큰 그 원흉은 뻥철수 연구소죠. 뻥철수 연구소인데 고점에 판 뻥철수 연구소 이런 주식들도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제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걸 법을 설정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 자체는 지금은
오늘은 절대 파는 날이 아니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어제도 이제 외국인이 어제 콜 또 한 1조 3천억까지 샀다가 어제 손절매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보양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요즘 참 기관에게는 절대 도전하지 않고 개인하고 싸움에서도 계속 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왜 그러냐? 기존에 많이 보유가 있는 블루칩 종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신고가 내면서 빠지는 모양, 장대 흙 모양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삼성전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2000포인트의 지지 여부인데 2000포인트가 무너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에 분명히 가담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저점 매수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스윙 차트 보면은 이제 일단 뭐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가 쉽게 급락하고 그럴 자리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스윙 차트를 보면 지금 자리가 여러분 아일랜드 갭 선반영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선반영 자리는 하방 이탈할 때 1900까지 공백이 있지만은 지금 자리는 급락이 나오더라도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저점 매수 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좀 관심 갖고 지켜보라고 말씀하셨던 철강주 그리고 뭐 SK그룹주, 자동차 관련주 좀 업종별로 대응 전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추천한 종목은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백화점 3인방입니다. 백화점 3인방,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제 신세계, 신세계는 어제 떴고요. 그다음에 롯데쇼핑 이제 롯데쇼핑 세 종목은 제가 볼 때 공개적으로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할인점이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 세 업체가 굉장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자동차 주식들이 이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자동차 주식들은 손절매 라인을 꼭 정하고 이제 따라가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동차 주식은 절대 물타기는 안 됩니다. 불타기를 해야 돼요. 물타기는 뭐고 불타기는 뭐냐? 물타기는 빠졌을 때 사는 게 물타기고 주가가 매수해가지고 수익 난 상태에서 사는 걸 불타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물타기만 자꾸 주주구장창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물타기는 제가 볼 때 분명히 반대하고 불타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식들은 소량으로 매수한 다음에 불타기에 동참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SK그룹주들이 지금 어제 이제 큰 폭이 이제 좀 뭐 따라가지고 이제 시장 가는 모양 다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SK 주식들이 지금 가격대에 좀 부담 없는 가격인데 요거도 철저하게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요즘 특히 선물 같은 거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인내력을 갖고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인내를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LG그룹이 미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LG그룹을 당분간 보지 마자 하는 이유가 LG그룹이 최근에 이제 가장 수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들 것 같으면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용인데 앞부분에는 가장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파는 모양. 그 다음에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모양을 보이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모양을 보이는데 지금 사는 거는요. 이 개인들이 사는 모양입니다. 이 전형적으로 선물이 이 주식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LG전자 사는 사람들은 물려 들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LG이노텍도 이 앞부분은 저점일 때 신용이 높은데 지금은 고점일 때 신용이 높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개인들이 신용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급에서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주가가 특히 블루칩 종목은 신용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때는 사야도 되지만은 주가와 같이 움직일 때 특히 주가가 이제 이때부터 주가와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때 움직일 때 주가와 같이 움직일 개인이다. 이 개인들은 정보가 있는 큰손 개인이고 이 개인들은 정보가 없는 그러니까 방송 보고 사는 그런 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블루칩 종목들 주가와 신용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절대 안 되고 주가와 신용이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저점에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요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종목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참 유일히 낭자입니다. 코스닥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이 뭐 밤에 저때 이제 울면서 전화 오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우리 증권
우리 쌤 방송을 빼고 진짜 증권 방송에서 코스닥 추천하는 그런 방송들은 퇴출돼야 된다. 특히 그 모 방송에 깡통사부라는 그 아주 영양가 없는 머리 큰 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깡통만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 참 안 됩니다. 이 코스닥 종목이 아몰레이드고 뭐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종목은 뭐 아몰레이드고 뭐고 지 아는 책에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1등 주식 외에는 다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코스닥 100개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이 3개밖에 안 됐다. 특히 코스닥 종목은 뜰 때도 못 뜨고 빠질 때도 못 빠졌다 이렇게 보는데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코스닥의 코자도 보기 싫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묻는 분이 있는데 제가 6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코스닥 바닥은 없다. 코스닥은 바닥 밑에 땅굴이 있고 땅굴 밑에 깡통까지 간다. 제가 코스닥이다.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종목은 지금 또 팔아가지고 1등 종목에 가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1등 종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잔고장을 갖고 주식회가 손해 많이 나신 분 자기 잔고장과 1년 매매 내역을 갖고 조상님 묘지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조상님 묘지 앞에 잔고장과 여러분 매매 내역을 한번 놓고 반성 한번 해보십시오.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잔고장과 매매 내역을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한번 보여보십시오. 부끄럽잖아요. 이런 주식 사면 무조건 1등 주식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 사가지고 50만 원 물렸다고 배우자한테 부끄럽습니까? 현대차가 사가 부끄럽습니까? 한국전력사가 부끄럽습니까? 삼성생명사가 부끄럽습니까? 1등 주식 사가지고 아무리 많이 빠져도 조상님하고 배우자 보기,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습니까? 그렇지만 코스닥 사가지고 30-40% 물리면은 부끄러워가 왜 댕깁니까? 그래 놓고 숟가락에 밥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1등 주식 샀어요. 좋은 말 할 때 1등 주식 사는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만 보십시오. 삼성전자 플러스면 시가보다 플러스면 오늘은 콜. 삼성전자보다 시가보다 낮으면 오늘 풋. 선물 회원들도 단순하게 매매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소년점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마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지수가 역시 1% 이상 또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